안녕하세요. 오늘 리플 XRP와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월가가 우리 XRP를 약 400억 달러로 평가를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XRP, 그러니까 리플랩스죠. XRP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2차 세컨 라운드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1차 라운드로 투자 유치를 했었고 이번에 2차 라운드 투자 유치를 하는데 투자 유치 금액은 5억 달러였어요. 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뭐 이번엔 크진 않았어요. 한 7천억 달러 정도 유치하는 거였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는 이 월가 투자 참여자들이 후보자들이 리플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겠어요? 물론 이게 다가 아니지만 자산 평가죠. 얼마나 가치가 있는, 자산 가치가 있는가? 물론 사업성, 기술력, 타겟팅하고 있는 시장의 유의미성 이런 것들을 다 보긴 하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회수나 이런 부분들 잘 안 됐을 때 회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동자산이나 고정자산에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합친 어떤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월가가 5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오케이 하면서 평가를 할 때 리플랩스의 자산 가치를 약 400억으로 평가했습니다. 400억 달러. 엄청난 거죠. 400억 달러면 어느 정도로 본 겁니까? 약 5조, 6조, 그죠? 지금 환율로 하면은, 약 5조 6천억 달러 정도로 본 거예요. 그죠? 엄청난, 평가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안정장치부터 챙겼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한 거, 상장할 경우에 요런 부분에 대한 옵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그 투자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 설사 리플이 잘못되더라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챙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호의적인 평가, 대단히 높은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해했다. 라는 부분인데 요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3년, 4년 후에 연 10%의 보장 수익률로 리플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러니까 3년 이제 이번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내가 100억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3년 내지 4년이 지난 후에 내가 원한다면 100억을 투자했으니 내가 받은 주식을 팔아서 누구한테 리플랩스한테 팔아서 100억이 아니고 110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10% 보장을 해주는 거죠. 3, 4년. 그러면 연이자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걸까요? 3년으로 따지면 3.3%, 4년이라고 한다면 2.5%. 예, 이게 사실은 미국 기준으로는 작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행 예금이자가 보통 미국의 은행들이 한 1%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꽤 큰 건데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보통 지금 4%, 3% 하지 않습니까? 예금이자가 3% 정도 봤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면 한 9%, 10% 준다는 얘기니까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이러한 식의 권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리플이 만약에 주식 환매를 강제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주식 내놔라 이럴 때는 연 25%의 수익률을 적용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매각되거나 파산할 경우에는 기존 주주, 원래 리플랩스에 원래 있던 주주, 그러니까 이번에 투자할 때 들어온 이 투자자들 말고 원래 그 전부터 있던 주주보다 우선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청산 우선권도 챙겼어요. 거의 뭐 1중,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챙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즘의 분위기로 한다면 조금 보기 드문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예전에 벤처 투자가 IT 벤처 뭐 닷컴 버블이니 막 이럴 때 벤처 투자가 처음으로 활성화될 때 보통 보였던 그런 패턴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보기 드문 조건이죠. 그러니까는 투자 원금에 대한 어떤 바닥 최소한을 설정한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기존의 전통 금융권이 암호화폐 시장을 잘 몰라서 좀 호되게 당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예, 잘 모르니까. 예, 자기들이 직접 해보질 않았거든요. 이 블록체인 사업이나 암호화폐 사업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당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한 거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뭐 이렇게까지 해줘도 돼. 그런데 자신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뭐 리플이 돈이 꽤 있어요. 예, 단지 그걸 현금화 시키지 않는 건데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뭐 대략 연 기준으로 2.5% 3% 정도의 이자를 보장해 주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 더 중요한 거는 리플이 드디어 시장이 알 수 있도록 400억 달러 규모의 회사라고 하는 가치평가를 받았다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거는 사실은 오히려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아니냐, 즉 원래 가치보다 더 적게 평가받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는 다른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XRP가 에스크로로, 그러니까 제3자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 에스크로 하듯이 제3자를 통해서 에스크로에서 약 800억 달러를 묶어놨거든요. 이거는 물론 이제 법적으로 리플랩스 게 아닙니다. 제3자 영역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근데 요거는 평가를 안 했어요. 요거를 평가 안 하더라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400억 달러도 평가했다는 거. 그래서 이거 자체가 암호화폐 역사상, 비상장 암호화폐 회사 역사상 가장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평가를 받은 거예요. 400억 달러 자체가. 하지만 이것조차도 사실은 평가절하된 것이다. 왜? 에스크로되어 있는 800억 달러 XRP. 이거는 포함되지도 않고 평가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보다 이상이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 리플랩스 XR 자산 가치, 그다음에 미래 가치가 아주 월등하다라는 부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고요. 관련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